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트 플레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스페인 이 풋살 지도자들이 이제 자료를 공유하는 이제 웹사이트 무료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에서 제가 정말 좀 동감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추려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좀 보면서 그 포스팅된 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세트 플레이, 차이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인데, 풋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드리블이나 전방 압박 또는 빠른 전환, 전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바로 이 세트 플레이입니다. 뭐 킥인, 코너킥, 뭐 자기 진영에서의 탈압박, 뭐 클리어런스 상황이죠. 뭐 킥오프, 프리킥, 뭐 많은 풋살 지도자들이 이를 조금 과소평가하고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곤 하는데, 이 세트 플레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풋살에서 세트 플레이는 이제 왜 중요한지, 사실 이 팽팽한 경기에서 그 세트 플레이로 득점이 이제 시작되거나, 이제 그 세트 플레이 득점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균형이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로 첫 번째는 상대를 이제 놀라게 하기 쉽다, 이제 허를 찌르기 쉽다라는 말인데, 이제 빠르고 이제 계획이 잘 조직된 세트 플레이의 실행은 이제 상대 수비수들을 이제 흔들 수 있으며, 준비된 패턴 플레이나 이 리플레이는 이제 상대 수비 조직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득점을 하게 되면 득점한 팀은 상당히 좀 자신감을 좀 얻게 되고,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 팀은 세트 플레이 상황 이외에 만약 인플레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금 고전을 하거나 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겠고, 뭐 좌절감 또한 뭐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전인 경기에서는 감독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특별히 좀 준비를 해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살리고 경기 균형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 세트 플레이를 좀 이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훈련이 잘 된 팀들은 이제 전체 득점의 최대 30%를 세트 플레이에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즉 10골 중에서 3골은 세트 피스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을 좀 덧붙이면, 예전에 저의 스승님을 좀 도와서 이 풋살 월드컵 자료를 좀 수집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풋살 월드컵에서 세트 플레이로만 나온 골이 거의 40%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보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선수로 경기를 할 때는 좀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해보니까 거의 매 순간이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뭐 한 경기를 통으로 이제 봐야 될 정도로 많은 세트 플레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분이 쓴 글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렉투라 델 리발, 이제 상대를 읽어라, 이제 상대를 파악하라라는 뜻인데, 어떻게 당신의 플레이를 적용을 할 것입니까? 풋살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상대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준비된 전술만 사용하는 것이다. 많은 팀들이 한두 가지 전술을 연습하고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반복을 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대응하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움직임의 기준이라는 제목, 타이틀로 영상을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사실 수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움직임만 이렇게 로테이션을 가져간다든지 뭐 체인지를 한다든지, 수비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플레이는 수비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좀 맞춰지고 정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주로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좀 써놓았는데, 존 디펜스를 하는가 아니면 맨투맨 수비를 하는가,
코너킥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가,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인가, 아니면 즉 이제 덤비는 성향인가, 아니면 기다리는 성향, 이제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가, 아니면 쉽게 마크자를 놓치는 선수는 없는가, 패스를 자르려고 시도하는가, 슛 타이밍을 기다리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좀 적절한 플레이를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좀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 이제 상대가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만약에 지역 수비, 뭐 대부분 지역 수비를 하죠. 지역 수비를 한다면 이제 슈터가 이제 좀 자유롭게 슈터를 좀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좀 블로킹 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이 뭐 효과적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개인 이제 맨투맨 수비를 한다면 좀 움직임, 뭐 이제 체인지 같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혼란을 유도를 하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상대를 읽는 것, 이제 잘 관찰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수비하는지, 이제 어떤 약점을 보이고 있는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잘 보고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그 경기 상황에서 관찰을 한다고 해서 뭐 순간적으로 이제 응용을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훈련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적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점을,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습득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전술적 창의성, 이제 상대를 놀라게 하라, 이제 상대 허를 찔러라는 뜻이 되겠죠. 전술적 창의성은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로테이션을 한다든가, 모두가 다이렉트 슛을 예상할 때 파포스트로 패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적 창의성을 적용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 전술에 자신만의 이제 변형, 이제 응용을 이제 접목시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크, 핀타, 속이는 동작을 좀 섞어서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술을 이제 하려는 한 척을 하다가 이제 뭐 다른 전술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상대를 좀 혼란에 좀 빠뜨리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평소의 역할을 변경을 해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체격이 큰 이제 피봇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블로킹을 했었는데, 뭐 그거를 갑자기 아랍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한다든지, 뭐 이를 통해서 뭐 허를 찌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얘기하는 핵심은 이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제 거기에서 약간의 좀 허를 찌를 수 있는 좀 놀라움을 더하라는 얘기고요. 예시를 들어볼 텐데, 이 노란색 선수들이 이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번 선수가 빨간색 4번 선수를 블로킹을 통해서 5번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전술을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이 슈팅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빨간색 4번 선수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블로킹을 왔을 때 이제 강하게 뭐 밀치려고 하는 뭐 액션을 보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블로킹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서 뭐 슈팅을 하게 되는 뭐 이러한 응용, 뭐 변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 자기가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선수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좀 하려고 하는지 잘 관찰을 해서 좀 변형을 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 플레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누군가가 이제 하는 이제 뭐 경기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임을 보고 나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동선만 외워서 뭐 잠깐 연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뭐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세트 플레이 훈련을 하면 인플레이와 달리 조금 이제 호흡이 계속 끊기기 때문에 볼이 계속 아웃이 되고, 한번 슈팅하고 아웃이 되고 또 다시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량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뭐 텐션이 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지도자들이 계속 피드백을 좀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훈련 방식을 추천을 해드리자면 설명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하고 뭐 작전판을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너무 많은 전술 너무 복잡하고 많은 전술을 익히려고 하는 것보다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듯한데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몇 가지의 세션을 좀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확실히 몸에 익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수비의 이제 뭐 강도나 수비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면서 그들을 좀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반복한 세션의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이제 경기를 좀 대비를 해서 조금이나마 좀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는 미니게임 형식의 세트 플레이 훈련을 좀 많이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코너킥을 그날 연습을 했으면 뭐 경기장을 조금 줄여서 뭐 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고 뭐 모든 아웃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뭐 코너킥으로만 진행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코너킥으로 득점을 하면 뭐 한 번 더 코너킥의 기회를 준다든지 뭐 이런 최대한 코너킥 상황이 많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경기 형식이기 때문에 선수들 또한 집중력 부분이나 뭐 텐션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도 이제 좀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미팅을 한다든지 수정을 좀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트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세트 플레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훈련을 좀 많이 해서 좀 강팀으로 좀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